댓글. 자, 안녕하세요. 장모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저의 방식으로 몇 가지만 분석해 볼 건데, 아마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나 늘 불안하고, 하이닉스는 1월 중순 접어들면서 연일 올라가면서 이제 21만 원 고지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S인데, 삼성전자의 S, SK 하이닉스의 S를 제가 어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닥 뚫는 S, 지붕 뚫는 S, 바닥 치는 S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주가부터 먼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연초 접어들었어도 잠깐 화면에 보이다시피 계속적으로 한 두 달 동안 52,000원대에서 200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여전히 1월 한 달 동안 1% 수준의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똑같은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주가가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일봉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다른 양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하겠지만은 시가총액도 어느새 320조, 156조로 이제는 한때는 4분의 1, 3분의 1, 3배, 4배까지도 차이 났었는데, 지금 이 속도를 놓고 보면 목간 삼성전자는 320조에서 멈춰 있고 지우간 하이닉스는 156조, 이제 거의 2대1 정도로 비중 자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 거고요. 물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주봉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주봉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작년 7월 달에 8만 원을 형성한 이후에 아직까지 한 거의 10주 연속 좀 갇혀 있는 모습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측 그림을 보시면 같은 시점에 한 24만 원대를 형성했다가 주가가 대략적으로 24만 원 기준으로 16만 원까지 빠졌다가 대략적으로 16만 원 기준으로 24만 원이 되게 되면 50%가 오르는 거고요. 지금 22만 원 정도니까 대략 16만 원 기준으로는 3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주가를 통해서 상대 비교를 해봤을 것 같고요. 잠깐 짬을 내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가 HBM 이야기할 때 여전히 앞으로 겪어야 될 선이 많습니다만은 두 기업이 만드는 패키징 기술 차이가 다르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TC NCF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컬 테스트가 되나 안 된다 계속 말이 많았던 거고, 이런 이제 D램 사이에 NCF라는 특수 필름을 활용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머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머프라는 액체성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HBM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 쌓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성능을 떠나가지고 현재의 성과만 놓고 보면 사실은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지금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HBM 시장의 제품별 점유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HBM3가 한 90%, 이건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8단, 12단 이어가지고 16단까지 들어가는 모습이고,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5세대가 되는 거죠. 과거 모델 같은 거의 없습니다. 주력 HBM3가 전체 HBM 시장 내에서 거의 90% 육박을 하고 있고, 이 90% 정도의 절반 정도가 거의 하이닉스가 거의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보시게 되는데, 일단은 일지 같은 경우도 출발 자체는 사실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1세대를 개발하고 삼성도 2년 정도 있다가 바로 2세대로 들어갔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메인 추리를 할 수 있는 2023년도, 바로 23년도부터 8단 5세대를 마이크론이 개발하고 삼성전자도 개발을 해가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개발 일정 자체는 지금 보면 서로 누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현재까지는 이제 HBM3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연 이제 많은 투자가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은 하이닉스나 삼성이 하이닉스가 좀 달리고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6세대로 가면 누가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폴로가 되는 거고,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 개발에 대한 거는 우리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식에서는 삼성은 안 되고 하이닉스가 되고 그런 논리보다는 일단 현재의 상황을 한번 인지를 해봤고요. 그러면 주가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주가는 여러분 인지하다시피
월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1%, 그리고 월간으로 놓고 보면 요거는 대략 20%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른 걸 하나 좀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 지분율의 추이를 제가 대략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분율의 추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먼저 하이닉스의 주가 지분 추이를 보겠는데, 주가는 아까 기준 시점을 작년도 9월달 정도로 8월달 정도로 잡아보죠. 그럼 작년도 8월달 정도의 초반이니까 그 당시 외국인의 점유율은 대략 54% 정도에서 한때 9월 주가 저점을 찍을 때 53%까지 갔습니다만은 작년 11월달 이후부터 다시 55.8%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그 연초 24만 원에 육박하는 55%까지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계속 매수할 확률적으로 높은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놓고 보면 8만 전자를 형성했던 그 8월달 정도 주가가 되죠.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예, 잠깐 보면 하이닉스가 7월달,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략 7월 같은 7월달이죠. 예, 그 관점에서 보면 7월달 정도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대략 56.5%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을 해서 지금은 대략 1월 17일 기준으로 50% 초반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투자자별 동향에서도 결정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지분을 줄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론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언제 이 퍼즐이 깨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어떤 수급이나 외국인의 주체는 삼성은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고 하이닉스는 올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이 흐름이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은 시장의 결이나 수급의 연속성을 본다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이닉스를 선택한 외국인들이 오히려 돌아서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바닥은 오히려 하이닉스에 달렸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랜 기간을 좀 바라보면 결정적으로 가는 게 더 가고, 혹시 가는 이쪽 섹터가 자금이 빠진다고 해서 갑자기 스위칭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한번 염두하시면서 삼성전자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도 본의 아니게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 시점까지는 아마 일정 부분 인터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단순하게 모포는 되고 NCF는 안 되는데 그 관점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길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루틴 자체가 상당히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 관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양 주주분들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